방송이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어긋날 때 잠들기 전 참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단 한 번만 제발 저에게 개그맨으로서의 기회를 주시면 제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제가 만약 초심을 잃고 만약에 이 모든 것이 나 혼자 얻은 것이라고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한다면 그때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제가 큰 아픔을 받더라도 저한테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하시냐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무명이었던 유재석님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단 10%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목표한 바를 이루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마마셋입니다. 먼저 질문으로 주제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하루 일과는 의식적인 행동들로 이루어져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거나 밥을 먹고 양치를 하는 이런 행동들이 있잖아요. 남성분들이라면 주로 면도를 하시겠죠. 근데요, 이 일과들은 우리가 반복적인 습관에 의해 만들어진 행동이라 의식적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행동을 수행하면서도 그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큰일을 보고 난 뒤 일을 다 봤으니 이제 손을 뻗어 화장지를 손에 쥐어야겠군 뭐 이렇게 의식하시며 일을 보시는 분 계실까요? 아마 없겠죠. 우리의 의식은 손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한 행동들은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은 의식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시작되고 마무리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한편으로 좀 짠하기도 하네요. 우리는요, 오랜 시간 반복을 통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우리들은 의식하지 않아도 사고하고 또 행동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들은 잠재의식을 통해 행동하도록 너무도 정직하고 아름답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잠재의식을 바꾸면 우리의 고정 마인드셋을 바꿀 수 있고, 마인드셋이 바뀌면 우리가 원하는 삶으로 방향까지 틀 수 있다는 말입니다. 끝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목표를 이룬 성공한 부자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있는지도 모르고 고이고이 묻어뒀던 잠재의식 제대로 파내드리겠습니다. 유사 과학자들은 말했어요. 인간의 뇌에서 의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이지만 잠재의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90%라고요. 정확한 자료와 출처가 없는 속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이루는데 잠재의식의 중요성 정도는 우리 짚고 넘어갔으면 해요. 여담이지만 유튜브에는요, 확인되지 않은 자료와 거짓 출처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성공 포르노 배우들이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인용하고 있고요. 그들은 밥 프록터, 조 디스펜자, 나폴레오닐, 앤드류 테이트, 론다번, 조던 피터슨 이런 유명 연사들의 인기를 내세우며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며 마케팅을 진행하죠. 물론 우리들은 성공할 수 있어요. 분명 끌어당김, 긍정학원, 시각화 모두 성공으로 나아가게 하는 훌륭한 툴입니다. 저도 매일 이 툴을 사용하며 성장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들은 말해요. 그저 원하면 이루어진다. 내가 증거다. 당신도 파이어족이 될 수 있다. 너가 실패한 이유는 끌어당김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생하게 시각화하지 못했어. 간절함이 부족했다며 우리들의 입장과 상황 그리고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변화를 재촉합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극을 배려하지 않아요. 주로 이런 분들은요, 유명 과학자나 세계 최고의 심리학자, 끌어당김의 창시자 이런 수식어를 붙여 이들의 권위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죠. 여러분, 부디 각자의 용량 용법에 맞는 유익한 것들만 취사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유료 강의에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불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들에겐 호황이에요. 차라리 좋은 책을 한 권 사서 마음으로 읽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조금 흥분했어요. 돌아와서 잠재의식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내 안에 잠재된 의식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참 까다롭죠. 이와 관련해 제 경험을 말씀드릴까 해요. 과거 제가 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도저히 학비가 없어가지고 한국으로 잠시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다음 학기 등록도 못하고요. 돈을 모아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뜬금 아버지랑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유학 생활이 너무 배고프고 힘들었거든요. 그 스페인에 산티아고 길이라고 있어요. 서울과 부산 정도의 거리를 걷는 순례길인데 이상하게 그 길을 아버지랑 걷고 싶은 거야. 왜냐면 저는요, 어릴 적 이혼 가정에서 자라서 아버지랑 추억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추억을 쌓고 싶었나 봐요. 근데요, 그 생각을 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저는 아버지가 일하시던 사무실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사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급작스러워서 눈물도 안 났어요. 유언이라곤 다음 주에 만나야 하는 고객 3명의 이름만 주셨어요. 당시 아버지는 해외 보험을 판매하셨거든요. 제가 그 일을 그대로 이어서 하게 된 건데 세상에
당장 내일 모레 미팅해야 하는 고객이 변호사입니다. 종로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 로펌 소속, 심지어 그분 주종목이 보험업법이에요. 그분께 보험을 팔아야 하는 저는 누구? 넥타이도 매본 적 없는, 동대문에서 5만원 주고 산 싸구려 정장밖에 없는, 보험에 대해서 정말 하나도 모르는 진짜 겁 많은 사회초년생, 그냥 방금 알을 깨고 나온 병아리였습니다. 다가올 미팅이 무섭더라고요. 그냥 순수한 공포였어요. 도망치고도 싶었어요. 숨이 막혀.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친형이 묻습니다. 현진아, 너가 내키지 않으면 안 해도 돼. 괜찮아. 제가 답했습니다. 형, 너무 걱정돼. 내가 너무 잘할까봐. 분명 치기 어린 대답이었지만 그것은 어떤 마음가짐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고 있던 어떤 자세와 태도였습니다. 그 당시 20대 중반의 저는요, 어떤 힘에 이끌려 뭔가를 해내기 위해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어요. 미팅 당일 구두에 광이 안 나 휴지에 식용유를 묻혀 닦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를 만나 계약을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너무 떨어서 기억조차 안 나요. 그냥 초년생에게 그 순간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로부터 정확히 2년 뒤 저는 아버지가 하시던 보험 일을 깔끔하게 내려놓습니다. 1200명이 넘는 고객과 보험왕 타이틀을 갖고서요. 목사이자 심리학 박사 조셉 머피는 책 잠재의식의 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재의식의 힘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으니 그 힘을 얻으려고 따로 애쓸 필요가 없다. 이미 우리 모두는 잠재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재의식은 자판기 속 음료수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동전을 투입하면 그 믿음의 크기만큼 잠재의식을 꺼내올 수 있어요. 저자 역시 잠재의식의 본질을 이해하고 밖으로 꺼내는 법을 배운다면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과거의 상처까지 치유할 수 있다고 단언하죠. 여러분, 그 당시 저는 저를 강력하게 믿었어요. 정말 강력하게 믿었어요. 내가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만 생각했어요. 아니, 생각해냈어요. 객관적인 저를 버리고 주관적인 그리고 능동적인 저를 꺼냈어요. 잠재의식은 숨겨진 힘이 아닌 내 현재의식에 가려진 힘이었습니다. 진짜 내가 너무 잘하면 어떡하지? 이 마인드셋과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그때 잠재의식이 고개를 들더라고요. 깨달았습니다. 내 처지와 상황은 내가 내 주인이 돼서 결정할 수 있구나. 잠재의식은 어떤 기울이는 마음가짐이구나. 꿈꾸는 여러분, 목표를 이룬 성공한 부자가 되기 위해 잠재의식을 꺼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 3가지 키워드 제안드릴게요. 첫 번째, 끌어당김. 두 번째, 확언. 세 번째, 시각화. 이 중 두 번째 확언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여러분, 믿음은 언제 생겨날까요? 저는 의심이 완전히 해소될 때 진짜 믿음이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인들은요, 신의 응답으로 인한 자신의 경험으로 그 믿음을 증거 삼죠. 찬양과 기도, 교리를 수행하면서 믿음을 쌓습니다. 그리고 반복을 통해 그 믿음에 굳은 살을 만들어요. 그 반복은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은 잠재의식 속 깊이 각인되죠. 믿음이 완성됩니다. 잠재의식은요, 현재의식의 명령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내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날 거야 라고 되뇌이면 알람이 없이도 우리는 거의 정확히 그 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잠재의식은 충실한 신인 배우입니다. 현재의식은 권위적인 감독이고요. 감독은 배우에게 어떻게 연기할 것인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인 배우는 서툴지만 감독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연기를 펼칠 수 있어요. 그것이 배우의 의무이고요. 낯설고 서툴며 엉성하지만 감독의 반복된 요구에 멋진 연기로 보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재의식이라는 신인 배우에게 구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요. 이것이 확언입니다. 확언은요, 잠재의식에게 소리칠 수 있는 최고의 툴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목표를 종이에 적고 특정한 시간에 소리내 읽으세요. 그리고 이것을 66일간 반복하세요. 여러분의 잠재의식은요, 당신이 잠든 사이 그리고 당신이 깨어있는 모든 순간과 순간마다 여러분이 바라는 목표에 몸을 틀어 기울이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의 무한한 능력은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것 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엔 잠재의식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확언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마셋이었고요. 어제보다 오늘 0.1cm만 더 성장하시길 바랍니다.